염색의 특성에 따른 분류 두 번째, 산화연모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영구 연모제가 산화연모제에 해당이 되는데, 모발의 수소 결합에 염착하는 원리를 이용한 염색법으로 pH 8에서 9의 알칼리성으로 모표피를 팽윤시켜서 염료, 색소가 모피질 내로 침투하여서 모발의 수소 결합에 염착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수소 결합은 물에 의해서 절단이 되죠. 매일 샴푸를 하게 되면 물에 의해서 색소들이 파괴되어서 점점 퇴색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준영구 연모제는 밝은 레벨로 톤업은 하기가 힘들고 중저명도의 컬러 발색과 반사빛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밝아진 모발에 같은 컬러로 반사빛만 주고자 할 때 또는 더 어둡게 염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연모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3%의 산화제를 쓰기 때문에 손상도가 적고 백목 커버도 40에서 50%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펌업 후에도 바로 사용이 가능해서 시간 단축과 편리성이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퇴직된 모발에 광택과 윤기를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화연모제 두 번째, 영구연모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흔히 시중에 사용되는 일제와 이제의 혼합 형태를 말하고요. 식물성 연모제, 금속성 연모제, 합성 연모제, 이런 연모제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탈색 및 착색의 효과가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블리치 레벨과 여러가지 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백목 커버도 100% 가능하고 한 번의 시술로 결과가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탈색과 착색이 모두 진행되므로 연모제 중에서 모발에 손상이 가장 많이 가는 연모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도포했었을 때 두피 온도 차에 의한 영향으로 뿌리가 밝게 나오거나 얼룩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시술 시간에 제약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제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산화염료와 알칼리제입니다. 레벨이 높을수록 알칼리제의 양이 더 많이 들어있고요. 레벨이 낮을수록 염료의 양이 더 많습니다. 먼저 일제 구성 성분 염료부터 보겠습니다. 염료는 색을 나타내는 성분인데 기본색을 나타내며 명도에 영향을 주는 염료 중간체와 다양한 색과 농도, 즉 채도에 영향을 주는 염료 수정체로 구분이 됩니다. 검정색을 나타내는 파라페닐레디아민, PPD라고 하죠. 이 PPD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인데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이 PPD가 없는 제품으로 염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파라페닐레디아민, PPD는 꼭 기억을 하셔서 성분을 볼 때 참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흑갈색을 나타내는 파라톨루엔디아민, 또 8에서 10레벨의 제품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파라아미노페롤, 이런 성분들은 명도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트리트먼트, 아미노화합물, 산화방지제, 안정제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제 구성 성분으로 알칼리제를 보겠습니다. 알칼리제는 모표피를 팽윤시키고 염료를 침투를 용이하게 해주며 이제의 가산화수소와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염색을 할 때 보면 냄새가 자극적일 때가 있죠. 이것은 대부분 암모니아의 알칼리제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기 때문에 모발에 잔류하지 않아서 모발 손상이 적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아미는요, 냄새도 나지 않고 피부 자국도 적어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모발에 잔류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술 후에 깨끗이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모발에 잔류하면서 모발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산화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pH 2.3에서 3.8로 대표 성분은 과산화수소가 있습니다. 과산화수소수는 무색의 액체로 산화작용을 하면서 모피질 내의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켜서 염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일제의 알칼리제와 반응을 해서 산소를 발생시키고 염료와 산화중합 반응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가산화수소수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는 안정제, 트리트먼트, pH 조절제, 계면활성제 등이 들어 있습니다. 자, 산화연모제의 작용 원리, 즉 염색이 어떤 원리로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제에는 알칼리와 염료가 들어있다고 했죠. 일제의 알칼리제는 모표피를 팽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모제가 모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일제에 있는 알칼리제와 이제에 있는 가산화수소가 만나서 산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산소는 무엇을 하냐면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켜요. 이게 탈색입니다. 명도를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일부의 산소는 일제의 염료와 만나서 산화중합 반응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작았던 입자지만 산화중합 반응을 하면서 작았던 염료가 커지게 되고, 그래서 샴푸를 해도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는 게 이 연모제의 원리입니다. 자, 염색을 하면 보통 몇 분을 방치할까요? 제조사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30분에서 35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모발의 굵기와 손상도에 따라서 방치 시간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30분에서 35분을 봅니다. 염색을 하면 처음에 가렵다 또는 따갑다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팽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칼리제가 반응하는 시간이죠. 보통 5분 정도 걸리지만 모발이 두꺼운 경우에는 팽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렵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 다음 일제의 알칼리제가 이제의 가산화수소와 만나면 산소로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 산소는 멜라닌을 분해하는데 그게 5분에서 15분 정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명도가 눈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반사빛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발색과 착색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작용 시간을 보셔야지만 정확한 반사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원하는 반사빛은 없고 지금부터 밝기만 밝아지고 싶다. 즉 명도만 높이고 싶다. 하면은 원하는 밝기만큼 나왔을 때 30분까지 보지 않고도 헹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레드라든지 애쉬라든지 이런 반사빛을 나타내는 색으로 염색을 할 때는 발색과 착색이 되는 시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산화중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산화중합 반응은 작았던 입자가 커지는 과정인데 이 중합 반응을 거쳐야지만 샴푸를 해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유지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탈색입니다. 탈색은 모발 속의 멜라닌 색소나 인공 색소를 제거함으로써 모발의 색을 밝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염색의 원리와 다른 점은 산화중합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일제 알칼리제와 이제 가산화수소가 만나서 산소를 만들고 그 산소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키면서 탈색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블리치제 안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성분은 과산화 물질입니다. 여기서 과는 과하다, 지나치게 많다라는 그런 거 쓸 때 과자 많이 쓰죠. 예를 들어 과잉보호, 과잉진료, 과식처럼 지나치게 뭔가 넘쳐난다라는 뜻으로 산화되는 물질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게 과산화 물질입니다. 과산화 물질의 종류에는 과항산 나트륨, 과항산 암모늄, 과항산 칼륨, 과항산 망간 이런 거 보시면 전부 과가 들어가 있죠. 즉 강력하게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산소가 굉장히 많아요. 산소를 많이 발생해서 멜라닌 색소도 분해하고 염료도 분해합니다. 그래서 모발 손상이 많겠죠. 탈색을 하고 나면 모발이 푸석푸석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발에 산소가 잔류하기 때문인데 탈색을 굉장히 많이 한 머리는 모발에 잔류산소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염색을 바르다 보면 색이 바로 발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머리는 염색약을 발라도 10분, 20분이 지나야 색이 보이는데 정말 손상이 많이 된 머리는 바르고 있는데 색이 바로 발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도 빨리 발색이 되는 이유는 모발 표면에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산소가 염료를 발색시켜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발에 잔류하는 활성산소가 많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보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탈색을 하고 바로 염색을 하는 경우에 생각보다 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한 색을 썼는데 색이 연하게 나왔다든지 색이 덜 먹었다든지 또는 부분적으로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든지 탈색을 한 직후에는 활성산소가 많이 남아 있겠죠. 또는 샴푸하는 과정에서 세척을 깨끗이 하지 못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탈색제 성분들이 모발에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염색을 바로 하잖아요. 그러면 탈색제는 염료를 분해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또 염료를 발색시키는 것이 산소의 역할인데, 그래서 모발에 잔류하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바로 염색을 하게 되면 모발 표면에 잔류하는 활성산소 때문에 염료가 표면에서 발색이 됩니다. 이 발색이 된다는 건 염료 입자가 커져 버렸다는 겁니다. 염색약은 산화 중합 반응을 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작았던 염료 입자가 들어가서 엉겨 붙어서 입자가 커지게 되는 게 커지게 되면서 유지력이 길어지는 건데, 이미 입자가 커졌기 때문에 모피질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탈색 후 며칠 후에 염색을 하는 게 염색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탈색은 탈색제를 도포하고 난 후에 15분에서 25분 동안 가장 활발한 탈색 작용이 일어나고 25분이 지나면 탈색 작용이 줄어들고 알칼리제의 작용으로 단백질이 손실되고 모발이 팽윤하고 모발 손상이 가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탈색의 범주입니다. 동양인 머리는 흑갈색, 즉 유멜라닌을 띠고 있습니다. 유멜라닌은 빨강, 노랑, 파랑을 다 가지고 있죠. 탈색을 할 때 가장 먼저 분해되는 것이 파랑색이고요. 파랑색이 들어가 있으면 베이스가 굉장히 어둡게 보입니다. 그 다음 탈색을 하면 빠져나가는 색은 빨강색입니다. 빨간색은 색의 범주에서 중간 범주에 속하지만 탈색 시 가장 많은 시간을 요하는 색이 빨간색입니다. 다음 노란색은 색의 범주에서 가장 밝은 범주에 속하고 탈색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멜라닌 색이죠. 이것이 탈색의 범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리치제 종류에는 탈색 탄염제, 흔히 미용실에서 말하는 탈색제를 말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탈색 탄염제고요. 이 블리치제는 멜라닌색을 빼고 염료도 빼주는 게 탈색 탄염제입니다. 탈색제 일제에는 산소 방출 촉진제, 즉 가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높은 명도까지 탈색이 가능하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지 모발 손상이 아주 크고 두피에 자극도 있어요. 열 처리를 하면 탈색력은 좋아집니다. 탈색제의 특징이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뿌리 부분에 약을 발랐는데 여기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부풀어 올라서 두피에 다 화상을 입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탈색이 되는데 바르자마자 톤업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른 곳과 나중에 바른 곳이 시술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명도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얼룩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스피디하게 빠르게 도포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긴 머리를 혼자 바를 경우에는 산화제로 조절을 하거나 일제를 조절해서 도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탈색제는 멜라닌 색소만 분해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탈색 탄염제는 멜라닌 색소도 분해하고 산화 염료도 분해하는데 요즘에는 크림 타입의 탈색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색약 중에서 반사빛을 가지고 있지 않는 염색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 데미의 경우는 LT라는 제품, 후유는 LTSH 이런 염색약을 말합니다. 이거는 반사빛이 없는 염색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크림 타입의 탈색제라고 보는데 이 탈색제의 특징은 가루 타입에 비해서 약재가 잘 마르지 않고 약액이 잘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탈색시켜줘서 먼저 바른 곳과 나중에 바른 곳의 명도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아요. 단점은 매우 높은 명도까지는 탈색하기가 어렵습니다. 탈색 탈염제는 바를수록 명도가 계속 올라가지만 염색약 타입의 탈색제는 계속 바른다고 해도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탈염제는 멜라닌 색소는 분해하지 못하고 산화 염료만 분해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탈색 탈염제는 멜라닌 색소와 산화 염료 둘 다 분해하고 크림 타입의 탈색제는 멜라닌 색소만 분해합니다. 그리고 탈염제는 산화 염료만 제거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탈색은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열이 높으면 높을수록 탈색력은 좋아집니다. 열처리한 것과 열처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열처리한 것이 탈색력이 좋습니다. 발색은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열처리를 하던 안 하던 똑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염색은 기본적으로 자연 방치고 열처리는 보통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열처리를 했을 때 빨리 나오는 것은 명도로 밝기만 보는 것이지 색은 온도와 상관없어서 열처리를 해도 방치 시간은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연모제는 상온 25도에서 나오도록 설정을 해 놓았어요. 실내 온도가 히터를 틀었거나 또는 더운 지역이라서 10도 정도가 높아졌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탈색은 열의 영향을 받아서 탈색력은 빨라지지만 발색은 영향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염색약이 예를 들어서 12레벨이라면 1시간을 두던 2시간을 두던 12레벨밖에 안 돼요. 염색약을 열처리를 한다고 해서 14레벨, 15레벨 더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12레벨까지만 딱 나오도록 알칼리를 넣어 놓아요. 6레벨은 딱 6레벨만 나오도록 알칼리를 넣어 놓기 때문에 24시간 놔둔다고 해도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탈색제는요, 시간을 두면 둘수록 탈색력이 좋아지고 열처리를 하면 할수록 좋아지지만 염색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탈색력이 좋아졌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12레벨을 썼을 때 20분 만에 12레벨이 나오는 것이 10분 만에 나오게 된다는 거지 시간만 단축되는 거고 열처리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발색은 열에 영향이 없어서 온도가 높던지 낮던지 결국은 방치 타임은 30분을 보셔야 합니다. 자, 명도만 볼 것 같으면 10분 만에 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에어컨이 나오거나 굉장히 추운 곳에서 염색을 하면 염색이 더디게 되겠죠. 그래서 30분 안에 나오게 하려면 약간의 열처리는 필요하겠습니다. 총 타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산화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산화제는 주로 과산화수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과산화수소는 멜라닌 색소를 분해해서 모발의 색을 보다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모발의 케라틴을 약화시키고 일제히 알칼리제에 의해서 보다 빨리 산소를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화제는 농도에 따라서 산소의 발생량이 달라지는데 농도가 높을수록 많은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즉 볼륨이 높을수록 산소의 양이 많아져서 멜라닌 색소도 많이 파괴되고 모발의 바탕색이 밝아지게 됩니다. 모발 염색 시 주로 사용되는 가산화수소의 농도는 보통 6%를 많이 사용합니다. 6%는요, 1, 2레벨 톤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먼내기 염색이나 백모 염색, 일반적인 탈색 등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화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10볼륨은요, 레벨업이 거의 없어요. 3%는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고 또는 같은 명도의 반사빛만 부여하고 싶을 때, 즉 톤온톤이나 톤다운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손상이 가장 없는 산화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는 2에서 3레벨 톤업이 되고요. 주로 하이라이트 기법이나 가발의 염 탈색에 사용을 하고
탈색력이 강하기 때문에 두피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12%는 탈색력이 매우 강하고 두피에 닿았을 경우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어요. 12%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12% 사용이 가능하고 일본에서는 손상모가 많아서 1%대의 산화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륨은 부피의 단위로 가산화수소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의 양을 의미합니다. 퍼센트는 과산화수소수의 분포량을 말합니다. 10볼륨은 3% 산화제로 10리터의 산소를 발생을 하고 20볼륨은 6%의 산화제로 20리터의 산소를 발생을 합니다. 30볼륨은 9%죠. 이렇게 산소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소량이 많아지면 탈색을 잘 시켜는 주겠지만 손상도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